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 도한웅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한웅입니다. 네. 치과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치아 교정은 전체 치아에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치아에 모두 장치를 붙이는 것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장치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부분 교정이라고 합니다. 네. 부분 교정의 종류로는 어금니 쪽 치아가 쓰러진 경우에 치아를 바로 세워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마주보는 치아가 없으면 치아가 많이 솟거나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 위치로 만드는 어금니 쪽 부분 교정이 있을 수 있고요. 앞니를 가지런하게 하는 앞니 부분 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앞니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교정 방법 정말 다양하죠. 오늘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앞니 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니 교정, 정확한 교정 위치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름처럼 앞니에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견치라고 그 치과의사들은 부르는데요. 송곳니를 말하는데, 송곳니에서 송곳니 사이 6개 치아를 주로 이동함으로써 앞니를 보다 예쁘고 관리가 쉽게 만들어 건강하게 하는 것을 앞니 교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치는 6개 치아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뒤쪽으로 2개씩 정도 더 붙여서 10개 정도로 붙이게 되는데요. 주로 움직임은 앞에 6개가 일어나지만 나머지 양쪽 2개씩은 4개의 작은 어금니에다 붙이게 되는데, 이 작은 어금니는 앞니가 움직일 때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니 교정을 했을 때도 어금니가 좀 움직이긴 하지만 그게 전체 교정을 하는 것만큼 이동을 하는 건 아니군요. 네, 주로 앞니를 움직여서 미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앞니 교정의 목표입니다. 네. 어금니 부분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환자는 치료 중에도 식사를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함으로써 훨씬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금니를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면 전체 교정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니 교정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에 앞니 그 교정을 하면 될까요? 일단 앞니가 가지런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정을 할 수 있는 성장기가 끝난 환자의 경우, 즉 나이가 많은 경우에 전체 교정이 힘들거나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30대 중반이 지나면 이미 많이 늦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 특히 부분 교정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교정 방법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그 보통 청소년기에 교정을 하게 되면 앞니 교정보다는 그 전체 교정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성장기에는 교정을 통해서 치아 배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형태도 변형시킬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입술에 돌출감이 있는 경우에 해결하게 되면 사실 외모가 많이 개선됩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교정을 우선적으로 권유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교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음식을 씹을 때도 불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또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전체 교정을 어금니에 물리고 씹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맞는 얘기지만 네. 실제로 환자가 어금니 쪽에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심한 사람은 거의 없죠. 많지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미 어금니 쪽은 적절히 적응된 상태에서 우리가 교합이 물리는 걸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식사를 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어금니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면서 앞니를 예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앞니 교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앞니가 못난 경우에 우리가 치아를 빼거나 아니면 전체를 깎아서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치료를 하기 싫어서 그 대부분 다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이 치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전체 교정을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네. 장치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자기가 2년 정도의 시간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앞니 부분 교정의 경우는 작고 덜 불편한 장치를 쓰면서도 약 6개월 정도 시간만 되면 앞니를 예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니 그 교정 치료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환자가 앞니 교정을 받고 나면은 그동안에 컴플렉스를 극복해서 자신감 있는 웃음을 가지게 되며 보다 쉽게 양치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라미네이트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궁금한 건 이 라미네이트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앞니 교정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둘이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닌 게 네. 치아가 좋은 위치에, 그러니까 치아가 가지런하다 그러면 사실은 라미네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가지런하지 않는 경우 라미네이트를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치아의 형태, 색깔,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걸 변형시킬 수 있는 거지 위치를 변형시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치아의 수명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려면은 치아 배열이 심하게 어그러졌을 경우에 라미네이트는 불가능하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심하게 치아가 얼기설기한 상태에서 그대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최근에 개그우먼 강유미 씨가 유튜브에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유미 씨 경우 예전에 저도 이제 TV 나왔을 때 보면은 라미네이트로 치료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12개 치아를 치료했다지만 사실 5개는 이를 다 씌워서 삭제해서 씌운 크라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도 보면 좋은 위치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부작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치아 배열에 문제가 있을 때는 라미네이트는 불가능하고 이럴 땐 꼭 앞니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앞니 교정이 그때는 꼭 필요하죠. 교정으로 가지런하게 한 후에 우리가 치아의 크기나 형태, 색상을 수정해야 한다면 라미네이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때는 치아 배열이 좋기 때문에 치아를 조금만 깎고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면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반대로 생각하면 또 앞니 교정이 불가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될까요? 일단 너무 심하게 배열이 안 좋은 경우에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입이 나온 경우에 치아를 빼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치아를 빼야지만 교정이 가능한 경우는 결국은 전체 교정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부분 교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입을 많이 집어넣고 싶은 경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게 이제 돌출입의 경우에는 그 교정 치료와 함께 턱 교정 수술도 같이 그럼 동반이 돼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입을 넣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전체 교정이나 수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감별해야 될 것은 나이가 많아서 사실 이런 아까 수술도 하기 힘들고 또는 전체 교정이 하기 힘든데 그걸 입을 못 집어넣는다고 사실 이가 얼기설기한 채로 사는 것은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검진을 받고 이를 가지런하게 함으로써 부분적이나마 심미를 개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워낙 교정 방법들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치아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꼭 맞는 또 교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교정 전에 받게 되는 검사 그리고 준비 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앞니 부분 교정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 의사가 직접 보고 검사를 해야 하며 사진과 엑스레이 또는 치아 모형이 보조적으로 필요할 수 있죠. 네. 근데 보통 치과 치료 받을 때는 이제 먹는 복용 약물과도 좀 연관이 있던데 혹시 이제 이 잇몸 치료나 이런 다른 치과 치료랑은 다르게 금기해야 하는 어떤 약물이 따로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 교정 치료의 금기증은 사실 거의 없는 편입니다. 전체 교정하기 늦은 상황이라도 앞니 교정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0대도 가능하거든요. 약과 관련한 금기증은 사실 없죠. 다만 잇몸 질환이 있다면 잇몸 질환 치료부터 먼저 시행해서 건강한 잇몸을 만들고 나서 교정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앞니 교정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교정 치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진행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우선 진단을 한 후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장치를 붙이고 3주 간격으로 보통 병원에 내원합니다. 네. 그래서 장치의 수정과 교환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교정이 완료되면 장치를 떼고 유지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교정 장치와 유지 장치로 일단은 3주간 지낸 다음에 3주 간격으로 네네. 확인을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치료하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 교정했을 때 부담이 되는 게 교정 장치가
너무 육안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뭐 겉으로 보이지 않게 교정 장치도 좀 많이 부착을 하던데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장치를 안쪽에 붙이는 건 굉장히 장점이 있죠. 네. 다른 사람들이 교정하는지를 이렇게 모르니까요. 네네.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게 아닌 게 위아래가 너무 긴밀하게 물린다든지 이러면 장치를 붙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적인 비용,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하는 경우 결과보다 사실 안쪽으로 하는 게 결과가 더 좋지는 않는 편이니까 한번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니 교정도 밖으로 혹은 안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선택사항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니 교정은 보통 어느 기간이 소요가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조금 네. 어려운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단한 경우에는 3 내지 4개월 만에도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소요된다고 하면 이제 네. 교정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 교정과 비교했을 때 그럼 기간 면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보통 전체 교정은 한참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를 빼지 않고 하는 경우라면 한 1년 만에도 전체 교정이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체 교정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성인의 경우는 2년이 넘는 경우가 허다히 많고요. 그렇지만 앞니를 교정하는 경우는 1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에 끝나는 거니까 사실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교정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도 어찌 그렇죠. 보면 이제 앞니 이 교정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전체 교정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발치를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니 교정은 기본적으로 그런 치아 발치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게 치아 발치를 안 한다라는 장점이라기보다는 네. 치아 발치를 해야 될 경우라면 전체 교정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에 달려 있는 건데 치아가 배열될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결국은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죠. 네. 전체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고 실제로 이제 앞니 교정, 부분 교정을 할 때는 치아의 이렇게 크기를 약간 조절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치아 삭제를 조금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왜 교정할 때는 교정 중에 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혹시 주의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정 치료 중에는 특히 칫솔질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장치 주변에 치태와 치석이 잘 끼거든요. 이게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잇몸 질환이나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양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치석이 생기면 또 치아 이동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교정 중에 또 충치가 잘 생길 수가 있군요. 네, 그렇죠. 만약에 교정 중에 이렇게 치아 우식증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기면 그러면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교정 치료 중에 치아 관리가 안 되면 충치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보면 보통 어린 학생들이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네. 그런 경우는 교정을 잠깐 중단하고라도 충치 치료를 꼭 해야 되죠. 교정 기간이 긴 전체 교정에서 사실 얼마만큼 오래 장치를 붙이고 있느냐가 사실 이런 충치나 이런 잇몸 질환 같은 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분 교정을 하는 짧게 하는 교정에서는 그리고 성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치 발생이나 이런 게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예외가 있는 거는 앞니 교정의 경우에 이렇게 겹쳐 있던 치아를 펼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숨어 있던 충치가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깐 교정 중간에 충치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앞니 교정을 하고 나서 어떤 이후에 또 전체 교정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또 부분 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목표가 이제 앞니를 가지런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난 경우라면 그러니까 앞니 교정을 제대로 한 경우라면 다른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환자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이제 이가 가지런해졌는데 예뻐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좀 더 넣고 싶어 이런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전체 교정을 새로 진단하고 정말 그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지만 처음 진단할 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 거의 앞니 교정하고 난 뒤에 새로운 뭔가를 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앞니 교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 장단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본인이 교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정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앞니 교정은 나이에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치료 기간과 덜 불편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단점은 입을 넣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앞니 교정만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발치를 동반하는 전체 교정을 해야 합니다. 또는 너무 심한 경우라면 수술을 동반해서 치료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르고 바른 치아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니 교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 의사 도한웅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